오늘의 정석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반도체, 바이오 이쪽에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일장 중요한 점들 어떤 게 될지 짚어주시죠. 네, 지속성하고요.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지속성. 첫 번째, 이 지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순환 구조. 삼순환 구조의 반복.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수가 2710을 제압하면서 하방 신호는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12월 결산법인들이 100조 이상 벌 거야 라고 시장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 기준 라인이 2710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좀 구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 가격 상승. 그러면은 우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니까 돈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2710을 돌파를 할 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710을 돌파를 할 때 누가 주도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2710 요거를 넘어설 때 이 상승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돈이 몰렸다는 얘기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렸으니까 지수를 주도해서 이끌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 요 11월 달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도 요 1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350에 그때 매수 기원을 좀 드렸었을 때 그때 흐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2350에서 종합주가지수가 2500이 올라와는 요 구간 동안에 어떠한 시장 흐름들이 있었냐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과대 폭락을 한 다음에 원상복귀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600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400 요때까지만 하락을 하고 더 이상 하락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2400에서 2270까지는 배터리만 신저가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었거든요. 반도체는 그때 2600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2400, 바이오 같은, 삼바 같은 경우도 2400, 2400까지는 시장과 같이 빠졌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2400에서 2270까지는 배터리가 온전히 다 빠졌었던 거거든요. 막 대폭락 나오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2350 매수 기회를 좀 드렸었고. 그래서 2350은 말썽 일으켰던 배터리가 원상복귀 되면서 이제 시장이 그 바텀을 좀 찍었던 이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자리가 이제 2023년도 10월 23일인가 26일인가 그때 시장의 이 자금 변화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 11월 초에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11월 7일 날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폭등이 나왔다가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다시 2,400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2,400에서 2,550까지 올라갔었을 때 누가 움직였었냐면은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갔었지만 그때부터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삼성전자나 그때 삼성전기나 솔브레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때 원희갈패스나 테스 이런 주식은 안 움직였었어요. 그때 KC텍,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동진세미케,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그때 움직였었다. 그때 움직였었다. 반도체 장면 그 당시 안 움직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나 유진테크, 이수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주식은 2023년도 5월 달 미리 움직였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바이오가 시장에 전혀 상승을 못 했었는데 바이오가 그때 움직였어요. 예, 1년 이상 소외받다가 그때 HLB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셀티론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거든. 나머지 이제 중소 바이오는 이제 제외를 하고 요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지금 현재 시장인 거예요.
요때 나왔던 자금 구조가 좀 변형돼서. 다만 이제 요 당시에는 언택트가 올라갔었거든요.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나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뭐 크래프톤 이런 주식이 움직였는데 걔네들이 이번 구간엔 제외가 되고 대신 걔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삼순환 구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전력주나 화장품이나 식품주가 대신 그 역할이 바뀐 거고 요 시장을 이끄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됐었던 게 누가 됐었냐면은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됐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500대에서 2,600대까지는 자동차만 갔었고, 그때는 지주산 안 움직였거든요. 예, 이런 구조로 그 당시 움직였었어요. 요게 지금 그대로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에서 12월 말까지 요 갔던 돈의 구조하고 지금 비슷한 구조로 돈의 구조가 움직이더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 쪽 그 중요 네 종목 이야기 해드리는 게 예, 왜 제가 그런 전략을 제시하는지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때 흐름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기억을 제가 서랍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서랍에서 깨나가지고 그때 구조하고 돈의 구조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그 구조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2,710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이 판을 이제 누가 주도할 것이냐를 보면 작년도 11월 말에는 하이닉스가 2,500대에서 2,600대까지 참여를 했지만 2,600대에서 2,670, 70포인트는 하이닉스 그때 마지막에 갔었거든요. 삼바가 마지막에 움직였었다고. 삼성전자하고. 예, 마지막에 장식해. 그 흐름이 2,700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요 구조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은 이제는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체되죠. 한 2주 동안 정체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좀 정체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고점에서 좀 정체시켜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대신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1등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1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1등이었는데 이제 전교 1등이 잠깐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잠깐 쉬고 있고 이제 원래 1등이었던 이제 삼성전자가 부족한 걸 이번에 메꾼 거예요. 실적으로 좀 메꿨었고 그다음에 이제 HBM 이것이 가시권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푸시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저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애플이 다시 시총 1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판매량이 다시 중국 쪽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좀 어제 조정 흐름이 나왔었으나 삼성전기, 매출 비중이 연계되는 녀석이죠. 그리고 LG전자, 애플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사실상 2,800 넘어가면서부터 삼성그룹과 LG그룹은 한 팀을 이루면서 이번 구간을 추세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1등 굳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다른 거보다는 요번에 PCVD에서 ALD 쪽 매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원익 IPS나 그다음에 이제 낸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스 요런 업체들, 그리고 선빵 때린 하나 머티리얼즈, 커츠, 낸드 적층수 증가에 따라서 이런 주식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여러분들이 반도체 우선순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있으려고 해야 되지, 굳이 갈 필요 있나요? 중심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계좌가 따뜻해요. 그리고 또 좋은 가격대 우리는 샀잖아요. 77,200원, 뭐 이전에 63,000원,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속성이 바이오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알테오젠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요 자금들이 이제 누구한테 퍼져야 되냐? 셀트리온하고 삼바까지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조금 더,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의 연속성이 나오는지를 보시고요. 식품주,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전력주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제 거래대금이 보니까 1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가 올라가면 이 세 개 섹터가 좀 빠지고 세 개 섹터가 올라가면 배터리가 좀 약해지는 구조로 가거든요. 이게 좀 뒤틀려야지 다시 시장이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배터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품주나 화장품이나 전력주가 같이 올라가야지 시장이 뿜뿜할 수 있는데 계속
만약에 전력주만 강한다든지 식품주만 강한다든지 화장품만 강하게 되면 좀 배터리 힘이 좀 약해지는 거고 배터리가 조금 올라가면 이쪽 주식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속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 중심에 있자 그래야 계좌가 따뜻하다. 지금까지 김종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